안녕하세요. 차쌤의 통하는 오베이의 차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상대 참조 매크로와 절대 참조 매크로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대 참조와 관련된 매크로를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무 예제를 통해서 작업형으로 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절대 참조 매크로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도 출제가 될 만큼 기본적인 기능은 아주 컴팩트하지만 쉽지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예제, 어떤 미션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엑셀 파일은요, 취업과 진로라는 학기제 강좌 출결과 관련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기제 강좌 요즘에 여러분들은 출결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요즘에는 아주 세련돼서 그죠? 어플리케이션 단독으로 또 전용으로 설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출결 체크를 아주 깔끔하게 멋지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파일을 실제 실무에 쓸 때 이 파일을 조금 수정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또 어플리케이션은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환경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이제 썼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출결 체크를 어떻게 했었느냐. 입시를 할 때, 강의장에 입시를 할 때 종이를 하나 받아요. 그래서 그 종이를 받아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학과 이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나중에 퇴실할 때 제출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출결 체크가 되는 아주 옛날 방식의 출결 체크 방식을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출된 내용들을 다 수거를 해서 그날 체킹을 해야 되겠죠, 그죠?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3월 14일, 뭐 21일부터 해서 날짜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O와 X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시죠, 그죠? 그래서 수거된 종이들을 보면서 그 친구가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OX로 표시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출결 체크를 다 수기로 이렇게 OX 표시를 엑셀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나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될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조금 중요하게 알려야 될 내용일까요? 일단 그 날짜에 결석한 친구가 누구누군지 학교든 홈페이지상 또는 게시판에 공지를 해줘야지 그날 내가 체크를 잘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들 중에서 그 날짜 X 되어 있는 친구들이 누군지를 검색하는 내용이 중요한 보고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가 되어 있는 친구, 즉 결석자를 조회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X 되어 있는 결석자를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엑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스크롤해서 X를 찾았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친구의 학번과 뭐 이름 내지는 기타 정보들을 복사해서 엑셀에다가 따로 취합하는 형태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엑셀을 쓰시는 분들은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쓰거나 또는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기 X 표시되어 있는 친구를 검색하는 또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기능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들은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써서 X가 되어 있는 친구들을 검색을 하는데 일회성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날짜가 어느 날짜에 결석 체크되어 있는 친구를 찾을 것인지 조건으로 세팅을 해주고 X 표시, 그 날짜에 X 표시되어 있는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매크로를 실행해보고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급 필터라는 기능부터 한번 우리 같이 점검해 보실게요. 자, 우선 고급 필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필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커피 필터 이렇게 들어보신 것처럼 커피 찌꺼기들을 걸러주게 되는 거죠. 필터, 고급 필터라는 기능이나 자동 필터라는 기능이 엑셀에서 쓰는 이 필터라는 것도 똑같은 형태인데요. 조건을 걸어주고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 즉 검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터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필터는 그 화면 자체에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는 화살표 이런 것들을 맞춰서 조건을 설정하는 거고요. 고급 필터는 별도의 공간에 조건을 조금 더 고급지게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조건을 이용해서 현재 장소에 필터를 하든
아니면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하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고급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 고급 필터 기능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 원활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작업이긴 하지만 A5에서부터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T 끝까지 내려볼까요? T 133번 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3월 14일부터 그죠? 6월 20일까지 데이터들 중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전체 목록 데이터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선택을 해도 좋겠지만 이거 자체를 이름으로 등록하면 조금 더 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보게 되면 이름 상자라는 부분에다가 분반 리스트라고 이름을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분반 리스트라고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다른 곳에 클릭했다가 이름 상자에 분반 리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위치, 여기 데이터들을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하면은 좋다는 말씀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내용은, 이번에 꼭 해야 될 내용은 고급 필터는 조건을 미리 설정해 두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3월 14일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X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서요. 3월 14일 여기에 135번 같은 라인에 135번에다가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표시되어 있는 거를 수출을 할 거죠. 그죠? 그래서 X 표시되어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붙여 넣어 주게 되면 3월 14일 날짜 중에 X 표시되어 있는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고급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미리 설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뭐 나머지 것들도 요거 비슷하게 또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할 건데 추출된 내용은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자, B143. 자, 여기다가 여기에 뭐 학과라든지 학년이라든지 학번, 성명 이런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고 싶거든요. 자, 매번 타이핑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요. 143번 행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3월 14일 중에 X 표시되어 있는 거를 뽑아서 전체 내용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학과, 학년, 학번, 성명 데이터만 추출해 주세요라는 어떤 준비 사항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고급 필터를 여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는 다른 곳에 갖다 놓고요. 데이터라는 리본에 가시면 여기에 필터라는 항목들 중에서 고급이라는 단추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게 되면요. 여기에 현재 위치에 필터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별도의 학과, 학년, 학번, 성명만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고요. 자, 목록 범위는 여기 최근에 선택한 범위가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등록한 이유가 있죠. 여기에 분반 리스트라고 한번 적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되겠죠. 우리가 직접 적용했기 때문에. 자, 조건 범위는 3월 14일자가 X 표시되는 걸 찾아주세요 라고 설정되어 있는 조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복사 위치는 아까 우리 복사했던 내용인 4가지 칸 학과 전공, 학년, 학번, 성명이라고 타이핑해 놓은 부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날짜에 3월 14일자 날짜에 X 표시되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추출된 결과를 별도의 공간으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고급 필터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위치에도 복사할 수 있고 조건을 설정해서 별도의 공간에 설정해서 그 내용에 반영된 결과를 별도 공간에 뽑아줄 수 있는 기능이 고급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안 좋은 점이 있죠. 그죠? 3월 14일자, 그죠? 오늘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번 똑같은 작업을 수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조건을 3월 14일자, 3월 21일자 내가 원하는 조건을, 날짜를 미리 선택을 해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 매번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쓸 때 데이터라는 고급을 눌러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녹화를 해두면 편하겠죠. 그죠? 녹화뿐만 아니라 이 녹화된 거를 실행할 때 단추 한번 누르면은 이게 설정이 되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추까지 넣어서 이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사항은요. 지금 조건이 3월 14일자만 조건이 설정되도록 이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6월 20일까지 조건으로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요. 아래쪽에 그 옆에 순차적으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각각 날짜에 해당하는 거에 X 표시되어 있는 거를 같이 조건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X 표시를 타이핑 하셔도 되겠지만 자동 채우기로 끌어주시게 되면 복사 기능으로 값이 입력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들을 매번 그죠? 각각 타이핑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이핑 돼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부분으로 지금 상황을 만들어 두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한 부분, 여기에 옵션 단추를 통해서 내가 오늘은 3월 14일입니다. 아니면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옵션 단추를 클릭함으로 해서 조건 설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옵션 단추, 그죠? 옵션 단추 컨트롤 도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보기, 그죠? 리본 중에서 개발 도구라는 리본을 우리가 추가해 놓은 상태가 되실 거예요. 자, 개발 도구 리본에 가시게 되면 중앙 부분에 삽입이라는 그죠? 단추를 누르실 수 있고요. 우리가 단추는 해보셨는데요. 오른쪽으로 끝으로 쭉 가시게 되면 옵션 단추라는 양식 컨트롤도 우리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옵션 단추를 클릭해서요. 여기 우선 3월 14일자에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드래그 앤 드롭. 자, 옵션 단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글자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뭘로 바꿔주실 거냐면 3월 14로 이렇게 날짜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오늘 3월 14일자 값입니다 라는 거를 세팅해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옵션 단추는 옆으로 쭉 복사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줄 거거든요. 안에 나와 있는 캡션이라 하는 여기 나와 있는 글자만 조금 바꿔줄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일단 추가를 하실 건데 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선 3월 14일 이렇게 선택된 게 3월 14일이 표시가 됐습니다 라는 걸 어디에 표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3월 14라 나와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컨트롤 서식이라는 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을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미리 뭔가 설정해 두는 부분이고요. 뭐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연결을 시켜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서식을 가주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셀 연결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셀 연결은 어디다가 우리가 셀 연결을 하실 거냐면 여기에 E136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셀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현재 첫 번째 게 선택됐습니다 라는 게 숫자 1로 표현이 이 136번 셀에 표시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활성화 이렇게 테두리가 나와 있고 그죠? 개체 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크기를 줄여줄 거고요. 위치를 조금만 가다듬어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당겨 주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죠? 자, 컨트롤 누르고 당겨 주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배치해 주시는 거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여기 캡션 값들을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3월 14일자 거는 이렇게 잘 바뀌어 있지만 지금 보면은 3월 14일로 다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클릭에 텍스트 편집을 가주시고요. 여기 내용을 3월 21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잘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 편집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잘 선택이 됐는지,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실까요? 자, 1,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숫자 값이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내가 잘 들어갔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옵션 단추를 중복으로 이렇게 겹쳐서 만들어 주실 경우에는 이 숫자 값이 중복으로 표시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두 개 겹치는 숫자 값이 텍스트 값,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체틀이랑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개체틀이 서로 겹쳐졌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 단추를 추가해서 조건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캡션을 수정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완성해 보셨습니다.